어머니, 제발 좀 기생충처럼 아들한테 달라붙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라져 주세요. 그날 밤 이지은의 싸늘한 목소리는 황순자에게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박혔다. 아니, 어쩌면 칼날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라도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남긴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골마 터져 들어갔다. 순자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토록 해맑게 웃던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지독한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래,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들 김민준과 며느리 이지은이 낡은 단칸방을 떠나 이 넓은 아파트로 이사 오던 날,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고 순자의 마음에도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니, 그 행복은 순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행복이었고 그 행복을 위해 순자의 모든 것이 희생되어야 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순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밖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부엌에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10년 넘게 쓰던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부엌 공기를 드며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이른 아침의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순자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민준아, 출근해야지. 밥 먹어라. 순자는 아들 김민준의 방문을 가만히 두드렸다. 40이 넘은 아들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여전히 어릴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언제나처럼 문을 두드리며 깨워줘야만 겨우 일어나는 아들. 문이 열리고 민준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 엄마, 아침 일찍부터 뭐 이렇게 거창하게 차렸어. 민준의 말에 순자는 그저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는 밥상 가득 반찬을 차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구운 생선, 갓 무친 나물, 그리고 민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다. 식탁에 앉은 민준은 휴대폰을 보며 한 손으로 밥을 먹었다. 아빠, 밥 먹어야지. 회사 늦는다. 순자는 민준에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작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화려한 잠옷을 입은 며느리 이지은이 방에서 나왔다. 민준의 휴대폰을 힐끔 보더니 그녀는 순자에게 말했다. 어머니, 굳이 아침부터 이렇게 차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민준 씨. 이제 나이도 있는데 혼자 알아서 할 거예요. 지은의 말에 순자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다. 아니야, 아침은 든든히 먹고 다녀야지. 속이 편해야 일도 잘 되는 법이야. 순자의 말에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식탁에 놓인 음식 대신 자신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할머니 배고파. 방에서 나온 손자 박하준이 소리쳤다. 순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존재를 방해주는 사람이 바로 하준이었다. 하준은 침대에 누워 게임을 하다가 순자의 밥 냄새를 맡고 부엌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밥 줘. 하준의 목소리에 순자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하준이도 밥 먹어야지. 할머니가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했어.
순자는 하준에게 계란말이를 접시에 가득 담아 주었다. 그러나 하준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할머니, 나 게임해야 돼. 순자는 하준의 손을 잡았다. 하준아, 밥 먹으면서 게임하면 안 돼. 밥은 밥상에 앉아서 먹어야지. 순자의 말에 하준은 투덜거리며 식탁에 앉았다. 그때였다. 엄마, 하준이 그냥 두세요. 지은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즘 애들 다 저래요. 알아서 잘 먹을 거예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에는 민망한 미소가 번졌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짠맛과 밍밍한 맛만이 입안을 맴돌았다. 순자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지은은 화장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하준은 게임에 몰두하며 밥을 먹었다. 그들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각자의 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민주는 엄마, 저 갈게요. 밥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자는 그제야 웃으며 말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 지은이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저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갈게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지은은 순자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갔다.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하준의 방에 들어갔다. 하준은 여전히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준아, 할머니가 밥 차려줄까?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준은 고개를 젓더니 게임에 몰두했다.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다. 정적이 감돌았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순자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의 하얀 구름이 둥실 떠다녔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러나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친 후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자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빈자리를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구나. 순자는 거실에 앉아있던 하준에게 다가갔다. 하준아, 할머니랑 놀자. 순자의 말에 하준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싫어. 나 게임해야 돼. 순자는 하준의 손에 들린 게임기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하준의 손을 잡았다. 하준아, 할머니랑 놀자. 할머니 심심해. 하준은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싫다니까 할머니는 왜 자꾸 귀찮게 해. 하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순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준이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은 처음이었다. 순자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하준은 다시 게임에 몰두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순자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낡은 옷장 안에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민준이 있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앨범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앨범 속 사진을 축축하게 적셨다. 이 밤의 끝은 어디일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었다.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자는 멍하니 달을 바라보았다. 텅 빈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앨범을 들여다보았다. 앨범 속 그녀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젊음은 아들 민준의 성장을 위해 모두 소모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바쳐졌다. 그러나 이제 아들은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순자는 앨범을 덮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앨범을 볼 수 없었다. 앨범 속의 그녀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불행했다. 순자는 앨범을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기생충처럼 아들한테 달라붙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라져 주세요. 순자는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답답했다. 순자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달빛에 묻혀 사라졌다. 순자는 밤새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하준의 할머니는 왜 자꾸 귀찮게 해? 라는 목소리와 지은의 어머니, 굳이 아침부터 이렇게 차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차가운 말이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식구들이 잠든 이른 아침. 홀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텅 빈 부엌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이 집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빈자리를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구나. 아침이 되자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민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보며 식탁에 앉았다. 엄마, 아침 안 차렸어. 민준의 물음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응. 엄마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민준은 순자의 말에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에서 우유와 빵을 꺼내 먹었다. 민준은 평소처럼 순자에게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지은은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지은은 순자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들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각자의 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던 하준에게 다가갔다. 하준아, 할머니랑 놀자. 순자의 말에 하준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싫어. 나 게임해야 돼. 순자는 하준의 손에 들린 게임기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하준의 손을 잡았다. 하준아, 할머니랑 놀자. 할머니 심심해. 하준은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싫다니까. 할머니는 왜 자꾸 귀찮게 해. 하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순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준이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은 처음이었다. 순자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하준은 다시 게임에 몰두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순자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낡은 옷장 안에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민준이 있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앨범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앨범 속 사진을 축축하게 적셨다. 순자는 한동안 앨범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순자는 손맛 좋기로 소문난 주부였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항상 온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준과 지은 그리고 하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지은은 밝은 표정으로 민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가 마사지 해줄게. 민준은 지은의 말에 미소 지었다. 하준은 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려 했다. 하준아, 저녁 먹고 해. 순자는 하준에게 말했다. 하준은 투덜거리며 식탁에 앉았다. 순자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렸다. 민준이 좋아하는 닭볶음탕, 지은이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 하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순자의 기대와 달랐다. 민준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았다. 지은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오늘 백화점에 갔는데 신상 가방이 나왔더라. 정말 예쁘던데. 민준은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은 게임에 몰두하며 밥을 먹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지은아, 하준아,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 순자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엄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준은 할머니, 밥 먹고 게임하면 안 돼, 라고 물었다. 순자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기생충처럼 아들한테 달라붙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라져 주세요. 순자는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답답했다. 순자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달빛에 묻혀 사라졌다. 순자는 밤새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하준의 할머니는 왜 자꾸 귀찮게 해? 라는 목소리와 지은의 어머니. 굳이 아침부터 이렇게 차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차가운 말이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식구들이 잠든 이른 아침. 홀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텅 빈 부엌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이 집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빈자리를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구나. 아침이 되자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민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보며 식탁에 앉았다. 엄마, 아침 안 차렸어. 민준의 물음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응. 엄마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민준은 순자의 말에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에서 우유와 빵을 꺼내 먹었다. 민준은 평소처럼 순자에게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지은은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지은은 순자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들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각자의 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던 하준에게 다가갔다. 하준아, 할머니랑 놀자. 순자의 말에 하준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싫어. 나 게임해야 돼. 순자는 하준의 손에 들린 게임기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하준의 손을 잡았다. 하준아, 할머니랑 놀자. 할머니 심심해.
하주는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싫다니까. 할머니는 왜 자꾸 귀찮게 해. 하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순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준이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은 처음이었다. 순자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하준은 다시 게임에 몰두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순자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낡은 옷장 안에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민준이 있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앨범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앨범 속 사진을 축축하게 적셨다. 순자는 한동안 앨범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순자는 손맛 좋기로 소문난 주부였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항상 온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준과 지은 그리고 하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지은은 밝은 표정으로 민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가 마사지 해줄게. 민준은 지은의 말에 미소 지었다. 하준은 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려 했다. 하준아, 저녁 먹고 해. 순자는 하준에게 말했다. 하준은 투덜거리며 식탁에 앉았다. 순자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렸다. 민준이 좋아하는 닭볶음탕, 지은이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하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순자의 기대와 달랐다. 민준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았다. 지은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오늘 백화점에 갔는데 신상 가방이 나왔더라. 정말 예쁘던데. 민준은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은 게임에 몰두하며 밥을 먹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지은아, 하준아,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 순자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엄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준은 할머니, 밥 먹고 게임하면 안 돼 라고 물었다. 순자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기생충처럼 아들한테 달라붙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라져 주세요. 순자는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답답했다. 순자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달빛에 묻혀 사라졌다. 순자는 밤새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하준의 할머니는 왜 자꾸 귀찮게 해? 라는 목소리와 지은의 어머니. 굳이 아침부터 이렇게 차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차가운 말이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식구들이 잠든 이른 아침, 홀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텅 빈 부엌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이 집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빈자리를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구나. 아침이 되자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민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보며 식탁에 앉았다. 엄마, 아침 안 차렸어. 민준의 물음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민준은 순자의 말에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에서 우유와 빵을 꺼내 먹었다. 민준은 평소처럼 순자에게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지은은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지은은 순자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들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각자의 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던 하준에게 다가갔다. 하준아, 할머니랑 놀자. 순자의 말에 하준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싫어, 나 게임해야 돼. 순자는 하준의 손에 들린 게임기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하준의 손을 잡았다. 하준아, 할머니랑 놀자. 할머니 심심해. 하준은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싫다니까 할머니는 왜 자꾸 귀찮게 해. 하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순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준이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은 처음이었다. 순자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하준은 다시 게임에 몰두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순자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낡은 옷장 안에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민준이 있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앨범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앨범 속 사진을 축축하게 적셨다. 순자는 한동안 앨범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순자는 손맛 좋기로 소문난 주부였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항상 온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준과 지은 그리고 하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지은은 밝은 표정으로 민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가 마사지 해줄게. 민준은 지은의 말에 미소 지었다. 하준은 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려 했다. 하준아, 저녁 먹고 해. 순자는 하준에게 말했다. 하준은 투덜거리며 식탁에 앉았다. 순자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렸다. 민준이 좋아하는 닭볶음탕, 지은이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 하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순자의 기대와 달랐다. 민준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았다. 지은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오늘 백화점에 갔는데 신상 가방이 나왔더라. 정말 예쁘던데. 민준은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은 게임에 몰두하며 밥을 먹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지은아, 하준아,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 순자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엄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준은 할머니, 밥 먹고 게임하면 안 돼. 라고 물었다. 순자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기생충처럼 아들한테 달라붙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라져 주세요. 순자는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답답했다. 순자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달빛에 묻혀 사라졌다. 순자는 밤새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하준의 할머니는 왜 자꾸 귀찮게 해? 라는 목소리와 지은의 어머니. 굳이 아침부터 이렇게 차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라는 차가운 말이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식구들이 잠든 이른 아침, 홀로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었다. 텅 빈 부엌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이 집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빈자리를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래,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고 있구나. 아침이 되자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민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보며 식탁에 앉았다. 엄마, 아침 안 차렸어. 민준의 물음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응, 엄마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민준은 순자의 말에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에서 우유와 빵을 꺼내 먹었다. 민준은 평소처럼 순자에게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 지은은 화장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다. 지은은 순자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그들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각자의 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있던 하준에게 다가갔다. 하준아, 할머니랑 놀자. 순자의 말에 하준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싫어. 나 게임해야 돼. 순자는 하준의 손에 들린 게임기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하준의 손을 잡았다. 하준아, 할머니랑 놀자. 할머니 심심해. 하준은 순자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싫다니까. 할머니는 왜 자꾸 귀찮게 해? 하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순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준이 자신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은 처음이었다. 순자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하준은 다시 게임에 몰두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순자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다. 낡은 옷장 안에서 앨범을 꺼냈다. 앨범 속에는 그녀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었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민준이 있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 그녀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앨범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앨범 속 사진을 축축하게 적셨다. 순자는 한동안 앨범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순자는 손맛 좋기로 소문난 주부였다.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항상 온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민준과 지은 그리고 하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지은은 밝은 표정으로 민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가 마사지 해줄게. 민준은 지은의 말에 미소 지었다. 하준은 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려 했다. 하준아, 저녁 먹고 해. 순자는 하준에게 말했다. 하준은 투덜거리며 식탁에 앉았다. 순자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렸다. 민준이 좋아하는 닭볶음탕, 지은이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하준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순자의 기대와 달랐다. 민준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았다. 지은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오늘 백화점에 갔는데 신상 가방이 나왔더라. 정말 예쁘던데. 민준은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은 게임에 몰두하며 밥을 먹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민준아, 지은아, 하준아,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 순자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엄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준은 할머니, 밥 먹고 게임하면 안 돼. 라고 물었다. 순자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순자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기생충처럼 아들한테 달라붙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사라져 주세요. 순자는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답답했다. 순자는 눈을 떴다.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그녀는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달빛에 묻혀 사라졌다. 순자의 악몽은 현실이 될 징조였다. 아침부터 며느리 이지은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지은은 순자에게 묻지도 않았던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밥맛은 좀 어떠세요? 순자는 순간 지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살갑게 굴던 결혼 초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최근처럼 무관심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면을 쓴 듯한 어색하고 낯선 표정이었다. 순자는 지은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보았다. 아니,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순자의 말에 지은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 같았다. 순자의 등골이 오싹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이 순자에게 다시 다가왔다. 어머니, 답답하시죠? 우리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바람이라도 쐴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지은이 먼저 가족 나들이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 바람이라니 어디로 순자의 물음에 지은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출렁다리 있잖아요. 거기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요. 마침 오늘 민준 씨도 일찍 퇴근한다고 했고 하준이도 좋아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해서 순자는 잠시 모든 의심을 잊고 설렜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외출이라니. 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않았을 지은의 제안. 갑작스러운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자는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아니야.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가족 나들이겠지. 순자는 애써 마음속 불안을 털어내려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현관문 앞에 모였다. 민주는 지친 기색이었지만 아내의 제안에 순순히 따랐다. 하주는 게임기를 들고 나가려다 지은의 눈치를 보고 다시 방에 가져다 놓았다. 할머니, 다리 보러 가는 거예요. 하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순자는 하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하준아. 할머니랑 같이 예쁜 다리 보러 가자. 하준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은 조금씩 편해졌다. 그들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강변으로 향했다. 강가에 도착하자 선선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다. 와, 예쁘다. 하준이 탄성을 질렀다. 멀리서 새로 생긴 출렁다리가 보였다. 알록달록한 조명들이 다리 양옆을 수놓았고 강물 위로 비치는 빛깔들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말 예쁘구나. 순자가 감탄했다. 민준도 오랜만에 보는 강변 풍경에 미소를 지었다. 다리 위로 올라가 볼까요? 지은이 먼저 제안했다. 순자는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듯 보여 망설였지만 가족들의 들뜬 눈빛을 보고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올라가 보자.
그들은 다리 입구로 향했다. 다리 입구에는 정원 10명 제한, 천천히 걸으시오, 음주 금지 등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민준이 경고문을 읽으며 말했다. 조심해서 건너야겠네. 지은은 순자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어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순자는 놀랐다. 평소라면 절대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며느리였다. 순자는 며느리의 친절에 왠지 모를 어색함과 불안감을 느꼈다. 지은의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난간을 잡았다.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은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자는 왠지 모를 쎄한 느낌을 받았다. 다리 중간쯤 왔을까? 여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민준이 다리 건너편에 보이는 공용 화장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준이랑 어머니랑 먼저 가고 있어. 금방 갈게. 민준은 허겁지겁 다리 반대편으로 뛰어갔다. 민준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제야 순자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다리 위에는 순자와 지은, 그리고 몇 걸음 뒤에서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하준이뿐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달빛이 강물 위로 쏟아져 내렸다. 어머니, 지은이 순자를 불렀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지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할 말 있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한 걸음 더 순자에게 다가왔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네. 할 말 있어요.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면 저희 가족이 불행해져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은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지은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저희한테 짐이에요. 저희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는 짐이요.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며느리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그런 순자의 눈물을 보며 비웃었다. 그건 어머니 사정이고요. 저희는 저희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는 편하게 숨도 못 쉬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순자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며느리의 얼굴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순자는 지은에게 말했다. 그래, 내가 너희한테 짐이라면 내가 이 집을 나가줄게. 순자의 말에 지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아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민준 씨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올 거예요. 민준 씨는 어머니를 버리지 못할 테니까요. 지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순자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순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지은은 순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순자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다. 순자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무감각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은은 단순하게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순자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때였다. 엄마, 할머니 뭐해요? 몇 걸음 뒤에서 게임에 몰두하던 하준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하준의 목소리에 지은은 순간 움찔했다. 순자는 그 틈을 타 지은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러나 지은은 순자의 팔을 꽉 잡았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순자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저와 함께 계셔야 해요. 지은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순자는 그녀의 손에서 섬뜩한 힘을 느꼈다.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정신 멀쩡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가족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거예요. 지은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를 난간 쪽으로 끌고 갔다. 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놔, 이거 놔. 순자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지은의 힘은 순자의 힘보다 훨씬 강했다. 순자는 힘없이 끌려갔다. 그녀는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순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순자는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순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지은은 순자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했다. 순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순자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지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가득했다. 순자는 발버둥 쳤지만 지은은 순자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했다. 순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순자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순자의 악몽은 현실이 될 징조였다. 아침부터 며느리 이지은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지은은 순자에게 묻지도 않았던 안부를 물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밥맛은 좀 어떠세요? 순자는 순간 지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살갑게 굴던 결혼 초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최근처럼 무관심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면을 쓴 듯한 어색하고 낯선 표정이었다. 순자는 지은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보았다. 아니,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순자의 말에 지은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 같았다. 순자의 등골이 오싹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이 순자에게 다시 다가왔다. 어머니, 답답하시죠? 우리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바람이라도 쐴까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지은이 먼저 가족 나들이를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다. 바람이라니 어디로 순자의 물음에 지은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출렁다리 있잖아요. 거기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요. 마침 오늘 민준 씨도 일찍 퇴근한다고 했고 하준이도 좋아할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해서 순자는 잠시 모든 의심을 잊고 설렜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외출이라니. 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평소라면 꿈도 꾸지 않았을 지은의 제안. 갑작스러운 친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자는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아니야,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가족 나들이겠지. 순자는 애써 마음속 불안을 털어내려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현관문 앞에 모였다. 민주는 지친 기색이었지만 아내의 제안에 순순히 따랐다. 하주는 게임기를 들고 나가려다 지은의 눈치를 보고 다시 방에 가져다 놓았다. 할머니, 다리 보러 가는 거예요. 하준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순자는 하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하준아. 할머니랑 같이 예쁜 다리 보러 가자. 하준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의 마음은 조금씩 편해졌다. 그들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강변으로 향했다. 강가에 도착하자 선선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다. 와, 예쁘다. 하준이 탄성을 질렀다. 멀리서 새로 생긴 출렁다리가 보였다. 알록달록한 조명들이 다리 양옆을 수놓았고 강물 위로 비치는 빛깔들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말 예쁘구나. 순자가 감탄했다. 민준도 오랜만에 보는 강변 풍경에 미소를 지었다. 다리 위로 올라가 볼까요? 지은이 먼저 제안했다. 순자는 다리가 약간 흔들리는 듯 보여 망설였지만 가족들의 들뜬 눈빛을 보고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올라가 보자. 그들은 다리 입구로 향했다. 다리 입구에는 정원 10명 제한, 천천히 걸으시오, 음주 금지 등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민준이 경고문을 읽으며 말했다. 조심해서 건너야겠네. 지은은 순자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어머니,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순자는 놀랐다. 평소라면 절대 자신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며느리였다. 순자는 며느리의 친절에 왠지 모를 어색함과 불안감을 느꼈다. 지은의 손길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난간을 잡았다.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은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자는 왠지 모를 쎄한 느낌을 받았다. 다리 중간쯤 왔을까? 여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민준이 다리 건너편에 보이는 공용 화장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준이랑 어머니랑 먼저 가고 있어. 금방 갈게. 민준은 허겁지겁 다리 반대편으로 뛰어갔다. 민준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제야 순자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다리 위에는 순자와 지은, 그리고 몇 걸음 뒤에서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하준이 뿐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달빛이 강물 위로 쏟아져 내렸다. 어머니, 지은이 순자를 불렀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지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할 말 있으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한 걸음 더 순자에게 다가왔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네, 할 말 있어요. 어머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면 저희 가족이 불행해져요.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은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지은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저희한테 짐이에요. 저희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는 짐이요. 순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며느리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그런 순자의 눈물을 보며 비웃었다. 그건 어머니 사정이고요. 저희는 저희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는 편하게 숨도 못 쉬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순자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며느리의 얼굴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탐욕과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순자는 지은에게 말했다. 그래, 내가 너희한테 짐이라면 내가 이 집을 나가줄게. 순자의 말에 지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아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민준 씨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올 거예요. 민준 씨는 어머니를 버리지 못할 테니까요. 지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순자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순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지은은 순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낮고 섬뜩했다. 순자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다. 순자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무감각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은은 단순하게 자신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순자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했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때였다. 엄마, 할머니 뭐해요? 몇 걸음 뒤에서 게임에 몰두하던 하준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하준의 목소리에 지은은 순간 움찔했다. 순자는 그 틈을 타 지은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러나 지은은 순자의 팔을 꽉 잡았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순자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저와 함께 계셔야 해요. 지은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순자는 그녀의 손에서 섬뜩한 힘을 느꼈다.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정신 멀쩡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가족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거예요. 지은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를 난간 쪽으로 끌고 갔다. 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놔, 이거 놔. 순자는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지은의 힘은 순자의 힘보다 훨씬 강했다. 순자는 힘없이 끌려갔다. 그녀는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순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순자는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순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지은은 순자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했다. 순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순자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지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가득했다. 순자는 발버둥 쳤지만 지은은 순자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려 했다. 순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지은아, 제발 정신 차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순자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하준이의 엄마, 할머니 뭐해요? 라는 외침은 지은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 찰나의 순간 순자는 온 힘을 다해 지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하준아, 할머니한테 와.
순자는 하준을 향해 소리쳤지만 하준은 공포에 질려 다가오지 못하고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였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출렁다리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다. 순자와 지은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지은은 중심을 잡으려 순자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러나 순자는 온몸의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다. 놔, 이거 놔. 순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지은의 손이 미끄러졌다. 순자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엄마, 하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순자의 몸이 난간을 넘어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차가운 강물 속으로. 순자의 몸이 강물에 풍덩하고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공허한 시선만이 가득했다. 엄마, 하준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다. 엄마, 할머니가 떨어졌어. 하준은 울면서 지은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제야 지은은 정신이 든 듯 하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아니야, 아니야, 하준아.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미끄러지신 거야. 내가 할머니 손을 놓친 거야. 지은은 하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동요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할머니가 하준은 울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야, 아니야, 하준아.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하준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처절해서 하준은 더 이상 울지 못하고 지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은은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준아, 엄마 말 잘 들어. 할머니는 그냥 미끄러지신 거야. 알았지?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지?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하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준은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민준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여보, 하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준은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하준은 울면서 민준의 품에 안겼다. 아빠, 할머니가. 민준은 하준의 말을 듣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울면서 민준의 팔을 잡고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미끄러지셨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은 지은의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뭐 엄마가 무슨 소리야. 민준은 지은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말해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우리가 다리 중간쯤 왔을 때 어머니가 난간에 기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어머니가 미끄러지셨어. 내가 잡으려 했는데 손을 놓치고 말았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은 지은의 말을 듣고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준은 미친 듯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엄마. 민준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민준은 미친 듯이 다리 아래를 뛰어다녔다. 엄마. 민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민준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지은이 민준을 붙잡고 울었다. 여보, 안 돼. 강물이 너무 차가워. 여보. 지은은 민준의 팔을 잡고 울었다. 민준은 지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경찰과 소방서,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
민주는 구조대원들에게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제발 제발 우리 엄마를 찾아주세요. 우리 엄마를 찾아주세요. 민주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지은은 민준의 곁에 서서 울었다. 하주는 지은의 품에 안겨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강물을 수색했지만 순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순자가 실종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살아계실 거야. 민주는 절규했다. 지은은 민준을 위로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지은의 말에 민주는 지은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하냐.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민주는 지은을 노려보았다. 지은은 민준의 눈빛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다. 하주는 민준의 분노에 겁을 먹고 지은의 뒤로 숨었다. 민준은 그날 이후로 폐인이 되었다. 그는 매일 강가에 가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강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순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민준은 점차 지쳐갔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그의 눈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그런 민준을 보며 불안해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이제 그만 어머니를 보내드리자. 지은의 말에 민준은 지은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지은은 민준의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하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하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할머니가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준은 지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지은이 할머니를 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준은 자신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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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주는 밤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주는 앨범 속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주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하주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주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하주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할머니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 할머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하주는 정성껏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하주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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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주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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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지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순자가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지은아, 너 왜 그랬니? 지은은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 누워 있었지만 민준은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민준은 매일 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했다. 지은은 민준의 잠꼬대를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이제 그만 어머니를 보내드리자. 지은의 말에 민준은 지은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지은은 민준의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 민준은 그날 이후로 폐인이 되었다. 그는 매일 강계에 가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강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순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민준은 점차 지쳐갔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그의 눈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그런 민준을 보며 불안해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이제 그만 어머니를 보내드리자. 지은의 말에 민준은 지은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민준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지은은 민준의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하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하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할머니가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준은 지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지은이 할머니를 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준은 자신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주는 밤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앨범을 꺼내 보았다. 앨범 속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주는 앨범 속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주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하주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주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하주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할머니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할머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하주는 정성껏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하주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하주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주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하주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할머니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 할머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하주는 정성껏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하주는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주는 민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아빠. 민준은 하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하준아, 왜 아직 안 자고? 민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하준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빠, 할머니가 미끄러지신 게 아니에요. 민준은 하준의 말에 몸을 일으켰다. 하준아, 무슨 소리야?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아빠, 이거 보세요. 민준은 하준의 휴대폰을 받아들고 동영상을 재생했다. 동영상에는 지은이 순자를 난간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순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도. 놔, 이거 놔, 순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다리가 크게 흔들렸다. 순자와 지은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은의 손이 미끄러지는 순간 순자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순자의 몸이 강물에 풍덩하고 빠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동영상을 보며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은 동요로 가득 찼다. 그는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민주는 동영상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지은의 방으로 달려갔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민주는 지은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일어나, 일어나. 지은은 잠에서 깨어나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지은은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여보, 왜 그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지은의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 봐, 이게 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동영상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해라고. 네가 우리 엄마를 밀었잖아. 네가 우리 엄마를 죽였잖아. 민준은 지은의 뺨을 때렸다. 지은은 민준의 손에 맞고 쓰러졌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난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게 아니야. 난 그냥 어머니를 겁주려고 한 거야.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우리 엄마를 밀었잖아. 네가 우리 엄마를 죽였잖아. 민주는 지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지은아,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주는 울면서 말했다. 지은은 민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지은은 민준의 옷깃을 잡고 울었다. 민준은 지은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지은을 노려보았다. 용서라고. 우리 엄마는 어떡할 건데. 네가 우리 엄마를 죽였잖아. 너는 살인자야. 민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민준의 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난 정말로 잘못했어. 지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아서 민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민준은 지은을 등지고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주는 민준의 곁에 앉아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하준의 물음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하준을 끌어안고 울었다. 하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엄마를 잘 보살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은 하준에게 말했다. 하준은 민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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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은 그날 이후로 폐인이 되었다. 그는 매일 강가에 가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강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순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민준은 점차 지쳐갔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그의 눈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그런 민준을 보며 불안해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이제 그만 어머니를 보내드리자.
지은의 말에 민주는 지은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지은은 민준의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 민주는 그날 이후로 폐인이 되었다. 그는 매일 강계에 가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강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순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민주는 점차 지쳐갔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그의 눈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그런 민준을 보며 불안해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이제 그만 어머니를 보내드리자. 지은의 말에 민주는 지은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지은은 민준의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 민주는 그날 이후로 폐인이 되었다. 그는 매일 강계에 가서 어머니를 찾아 헤맸다. 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강가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순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민주는 점차 지쳐갔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그의 눈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그런 민준을 보며 불안해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이제 그만 어머니를 보내드리자. 지은의 말에 민주는 지은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쳤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우리 엄마는 살아계셔.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지은은 민준의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하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하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할머니가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준은 지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지은이 할머니를 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준은 자신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준은 밤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준은 앨범 속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준은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하준은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준은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하주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할머니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 할머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하주는 정성껏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하주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하주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주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하주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할머니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 할머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하주는 정성껏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그리고 하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하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할머니가 강물 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났고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주는 지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지은이 할머니를 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주는 자신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주는 밤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누웠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방에서 앨범을 꺼내보았다. 앨범 속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주는 앨범 속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하주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하주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주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하주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할머니가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 할머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하주는 정성껏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 하주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귓게는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희미한 여명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을 밝혔다. 하주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사다 놓은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다. 하주는 조용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능숙하게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었다. 하주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할머니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할머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하주는 정성껏 요리를 했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